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논어 유령공 제2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자공이 묻습니다. 여러분, 자공은 단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공자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에 속하죠. 자공이 문활 묻기를 유일언, 이 유일언이 가이 종신행디자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이론이 한마디죠. 한마디가 있습니까? 뭐냐?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종신, 죽을 때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에게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 자공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서호, 그것은, 기호나 것은 약간의 어떤, 단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혹시 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게 아니라 공자님께서 확신을 하시고, 기호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호, 그러니까 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공자님께서 이 서라는 글자에 대한 해석을 답니다. 설명을 달아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기소불욕,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행하지 마라, 실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적당한 번역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시자는 우리말로 하면 탁 떨어지는 말이 시키지 마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혹은 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인데, 서는 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과 마찬가지예요. 인과 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실천하고 가슴에 받들고 새기고 있어야 할, 물론 가슴에 새기면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할 만한 그런 한마디 말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자님께서 서다, 그것은 서다. 서는 뭐냐면, 너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공자님은 이미 앞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앞에 그 12장 2절에 가면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 중궁 공자의 그 제자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제자죠.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에도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러니까 논어에는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횡설 수설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이 기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자. 이 기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생겨난 글자냐면, 원래는 이런 모양의 글자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보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새끼를 꼬아놓은 새끼를 늘어뜨려 놓은 모양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뭐냐면 끈이에요, 여러분. 끈이라는 건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흐트러졌던 것을 묶기도 하고, 또 이 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농기구로도 사용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 과거에 그 원시 시대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 이럴 때 구석기 시대, 제일 중요한 게 사인데요. 사,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이 일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사냥입니다, 여러분. 뒤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냥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 어떤 도구, 창같이 생긴 도구이고, 이 손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또 장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짐승을 덮을 때, 덮거나 이렇게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 이름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이를 구하는 사냥이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사자가 사냥할 사자예요. 일사자가.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사냥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렵시대에, 농업시대보다 수렵시대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때 사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냥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물도 만들 수 있고, 끈을 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 짐승을 잡는 데 쓰는 모든 여러 가지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호랑이나 곰도 집어 던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잡아 당겨 버리면 생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발음도 그렇고 해서 기라는 것을 자기라는 뜻을 썼어요. 자기, 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기주의자 기자 할 때 기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교의 아상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뭐냐면 아상이잖아요. 예? 불교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강경에 금강바라밀다경에 보면 4가지 상이 있는데 4가지 상 가운데서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목숨 숫자를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수자상.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워낙 다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른 건 다 알기 때문에 아상이 가장 중요한, 아상에서 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 전부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결국 아상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보면 아상을 벗어나야 된다. 이 결국 이 기자도 공자의 말씀과 이 아상을 벗어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기서불용 물시언이라는 게 바로 훨씬 쉽게 설명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를 묶는 끈 있잖아요. 이기적인 끈. 이것을 풀고 여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 기서불용 물시언이 바로 이게 공자님 말씀 인이라는 거. 부처님 말씀하시는 자비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유학과 불학은 불교는 통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즐겨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참 버락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원칙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 기서불용 물시언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 오바마가 스스로 깨우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공자나 석가모니의 말씀에서 개발을 받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종교의 원칙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모든 종교의 원칙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종교를 빼버리고 사람이라고 넣어도 좋아요. 모든 사람의 원칙은, 인간의 원칙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철학에 바탕한 진리죠. 답이 하나밖에 없는 철학에 바탕한 진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서불용 물시어인 인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와 인은 같은 것이다 보면 가능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서가 뭡니까, 여러분? 같은 여자 아닙니까? 성선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같은 마음.
마음과 똑같은 거, 자기 마음과 똑같은 거. 역지 처지도 마찬가지고 기소불능 물시여인도 바로 이 서지요. 자기 마음과 똑같은 것. 원래 순진무구하고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 마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공자는 서를 참 좋아하는 말이죠. 기서호, 서를 항상 생각하라고 자공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오지어이냐 수회수예 여유소예자 기유소시의 삼이냐 삼대지 소의 직도의 행야 직도의 행야. 이렇게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님께서 오지어이냐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해서 말이죠. 수예수회. 이 회라는 것은 뭐냐면 회방한단 말이죠. 회방한다. 뒷담화한다. 회방한다.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한다. 이 말. 회. 예라는 것은 길이를 냈자니까 말이죠. 내가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릴 것인가. 누구 기린다는 건 뭐냐. 우리말은 기린단 말이고 한자로 말로 하면 뭘까요? 칭찬한다. 이런 말이죠. 칭찬한다 말이죠. 만약 이 여자는 항상 만약이에요. 이 소예자 기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기린다면, 기유소시라는 것은 뭐냐면, 소시라는 것은 시험해 보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즘 말로 하면 확실하게 검증을 해보고 난 뒤에 내가 그 사람을 기린다 이거예요. 검증하지 않고 그냥 추측하고 남이 하는 말을 인운여군, 남이 하는 말을 나도 따라서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칭찬한다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칭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자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라는 건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공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칭찬할 때는, 누구를 헐뜯거나 누구를 기를 때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삼이냐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삼대지 소위 직도행, 이 자자가 빠져는 마찬가지예요. 자자는 빠진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삼대라는 하은주, 공자가 가장 그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라보는 하은주 같은 삼대에서 직도 3대에서 쭉 내려온 원칙이, 물론 중간에 시원찮은 지도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 임금들이, 성군들이 이 직도, 정직한 방법으로서 다스려온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 일부 지도자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민심을 믿는다 이겁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하은주를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유지해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체 부정은 하지 않고 일부는 부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따뜻한 인성과 이 도덕심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라 믿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지어이냐 수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리겠는가. 이건 뭐냐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고 정확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유소에서 내가 누구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유소식이라, 내가 반드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검증해보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생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범위를 넓혀나가서 모든 이 사람들이 남을 평가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근거 없이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바로 회방밖에 안 된다 이것이죠. 여유 소유자, 만약에 내가 누구를 칭찬했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백성들은 3대지 소위 직도의 행자야 이런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항상 보면 말에 언행을 신중히 하라. 그래서 함부로 입방아 찢지 말라 하는 이러한 이 교훈이 담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여유소 여기다가 수회예 했기 때문에 여기 회자가 빠졌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자가 회방할 때 회자가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구를 회방하거나 누구를 기릴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검증해보고 그 사람을 공자님이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말이죠. 장무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다. 물론 관중에 대해서도 칭찬도 하지만 이해도 하지만 또 회도 했어요. 자기 그 분수를 넘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죠. 삼기를 가졌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좀 신분을 너무 반점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칭찬할 때 돼요. 아니었으면 관중이 안 했으면 우리는 야만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확실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예라는 것은 회예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묵묵히 있는 민중들은 옛날부터 하은주 때의 훌륭한 정치의 결과물로 있는 그래서 숫자도 많아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본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직도 배웠기도 하지만 이 직도라는 것을 정직한 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백성 민중들을 믿는다는 그러한 공자님의 이른바 대민중관이 여기에 그대로 참 손대면 젖어오듯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백성들이 거는 기대는 대단하죠.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문여기연 대빈 대문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귀빈들이다.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귀빈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여기에 주자도 도저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 주에서 호인이라는 북송 때의 남송 때의 유명한 학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 장의 의미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자도 그 호인의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을 집자에다가 이 해석할 주자, 이 주자와 이 주자는 같은 글자입니다만 집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놓고 자기 의견도 넣어가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그 의미를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유급 사지 걸무냐? 오유급 사지 걸무냐? 나는 그래도 사관들이 쓴 글 속에 이 골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치 않는 것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좀 있더라 이거예요.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사관들이 너무 이 사초를 모아가지고 역사서를 꾸밀 때 춘추겠죠. 일부분을 빼놓은 것이 있더라. 그 전문 용어는 불수춘추라 그래요. 불수춘추. 공자님이 만든 이 역사서는 춘추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되지 않는, 수리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춘추라고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자님이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한 게 지금의 춘추다. 공자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 역사적 사료를 보고 약간의 손질을 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나 편찬자죠.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이 기존의 역사를 재편한 책이 바로 춘추인 것입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맹자는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높여서 얘기하지만 이때 작이라는 것은 공자는 항상 수리부작 서술을 했을 뿐 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자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맹자가 비록 높여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유급 사지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사관에 쓴 글 가운데서 이 분명하지 않는 것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는 것과 그렇죠? 또 그것을 내가 급이라는 것은 뭐냐 본 적이 있다 다룬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마자
말이 있는 사람이 차인이라는 건 남에게 말을 빌려줘가지고 그것을 타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기의 훌륭한 이 자가용이 있는데 친구라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좀 빌려달라 하면 항상 빌려주는 거. 그게 뭘까요? 아주 순후한 이 넉넉한 인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위에 건 뭘까요? 위에 거는 근거가 없는 거, 고정이 되지 않는 것, 정확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는 역사관들의 아주 올곧은 자세를 볼 수가 있고, 밑에 것은 좀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승용차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는데 누가 빌려달라 한다면 막 그래서 그 공자의 제자인 누굽니까? 이 자로가 옷이나 수레 이런 것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옷이 찢어지거나 수레가 좀 고장이 나고 망가져도 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앞뒤가 그런 말인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사관들은 하여튼 역사적인 사실을 과장을 한다거나 소설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예. 그게 바로 오유급 사지골무냐라는 뜻이 되겠죠. 예. 사관들이 쓰지 않고 빼놓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사관들이 얼마나 역사를 다룰 때 신중했던가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유마자 자연성지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탈 줄 모르면 남에게 빌려주어서 그것을 말을 타게 했다. 그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두 말은 풍속이, 이 시대의 풍속이 날로 후해지지 않고 점점 박절해진다 하는 풍속 일박의 탄식이다 라고 보면 대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왈 교언난독 소불인즉 난데 여러분 우리가 논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뭘까요? 금언들 황금 금자에다가 말씀은 금언, 교훈, 격언 참 많잖아요. 근데 소불인즉 난데모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깊이 새기면 큰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바로 골든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금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금언, 교언 난다. 교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묘한 말이 있잖아요.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참 이 말이 얼마나 꿀것처럼 달게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는지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이 기가 막힌 말 재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도 몇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말을 어떻게 저렇게 꿀보다 더 달게 할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훈 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덕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덕은 결국 뭐냐, 이거잖아요. 이 덕이잖아요. 진실한 마음, 진실, 이것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말이 앞서고, 여기서는 교훈을 하는 사람들, 말이 앞서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훈 난덕. 소불인, 사실 소라는 것을 여러분 이 각골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뭔지 몰라요. 조금 모래인지, 이게 뭐 닭똥인지, 개똥인지, 뭔지 모르는데, 사금팔인지 뭔지 모르는데, 사금팔은 아니겠죠. 그때 유리가 없었으니까. 조그만했어요. 뭐 조그만하게 모이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글자인데 거기에 보면 갑골물에 보면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 개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쓰기로 하고, 네 개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쓰기로 해서 구분하고, 요거는 작다. 이거는 적다. 그렇죠? 소년 그러면 나이가 적은 사람, 젊은 사람 이런 말이잖아요.
다소 그러면 많고 적고 이런 말이고, 대소 크고 작고 작다 할 때 소로 쓰는데 원래는 똑같은 뜻이었어요. 뒤에 그냥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부린 이 참을 줄 조그마한 거 별것 아닌 거를 참을 줄을 모르면, 인이라는 건 참단 말이죠. 참을 줄 모르면 이게 즉자는 이게 면자예요. 소부린 하면 나는 동사가 되죠. 대모 큰 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뭘까요? 대사, 큰 일, 큰 규모의 큰 스케일의 어떤 사업 뭐 이런 거를 망치게 된다 이거예요. 예, 어지럽힌다는 그 말은 그르치게 된다, 망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실수해서 흥분한 말 한마디, 혹은 흥분해서 하는 행동 하나, 혹은 흥분해서 한 결정 하나, 이런 것이 자기를 파멸시키고 조직을 파멸시키고 이 사회를 파멸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국가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자 3사 그래가지고 군자는 몇 번, 여러 번, 꼭 3번이 아니더라도 몇 번 곰곰이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 불할여지하자, 여지하자. 나는 어찌할지 모르겠다. 공자의 말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응?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자세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공자의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죠? 교언난덕.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저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대사를 망친다, 어그러뜨린다, 그르친다, 이런 말이 소부린 즉 난대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주 이런 짓을, 대모를 어지럽히는 일을, 제가 가진 대모야 뭐 어떤 가정에서의 그 부부간의 화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식하고 화해. 근데 벌럭 화를 내다 보면, 소불인하다 보면 뒤에 가장은 뭐 요즘 거의 없다 합니다. 가장으로서 대우도 못 받고 말이죠. 알만 적당한 이 때맞춰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웃지 마. 뒤에 우리 조교가 막 웃어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제 25살이에요.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네. 교난덕, 소불인즉 난대모.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유명한 백인당이래요. 백인당. 예. 잊어버렸습니다. 한나라 때는 황제가 누굴까요? 후한 광무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태산에 이제 드디어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고 신에게, 천지의 신명에 고하는 봉선을 하러 가는데, 산동에 갔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거의 100살 가까운 영감님이 구대 동당이래 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뭐 열몇 살 때면 시집장가를 가니까 9대가 말이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효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 황제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효자가 붙어 있어요. 효문제, 효무제, 뭐 전부 효자를 붙여놔요. 일부러 효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책이 효경이에요, 한나라 때는. 그래서 이게 효를 그 효가 없으면 가정이 그리 되나 싶어서 찾아가서 일부러 하룻밤 자면서, 거기에서 황제가 하룻밤 자면서 그 주인 영감을, 그 100살 넘은 영감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감이 말을 못하고 종이와 지필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참을 인자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참을 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백인당이라고 말하죠. 백이란 꼭 100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무수히 참아야 된다는 거. 그 집이라는 이런 간판이 붙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거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검증해 보면 이름도 다 있어요. 그 사람의 노인의 이름과 나이 막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하여간 참는 것이 그렇게 인간 생활에서는 중요한 미덕이다. 참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교난덕 서불인즉 난대모.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중어지 필찰은 중호지 필찰은. 여러분 이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아까 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불교의 그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 가운데 이제 아상 다음에 인상 있잖아요. 그 인상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 남의 생각이 항상 그 내보다 못하다 하는 이 자기 생각 위주의 생각이 인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호지 필찰은 이건 그거와 좀 연관성이 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이랑 여러 사람이죠. 중자는 원래 글자가 뭐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날일자에다가 사람 이게 갑골문에서의 중자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뜨는데 여러 사람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게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3이라는 게 꼭 이 여러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이라는 거는 많다는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이라는 게 이게 변해가지고 엉뚱하게 또 피열자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인자 하나 둘 세 명 있네요. 여기는 세 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날일자가 이 피열자로 자꾸 잘못되어 버렸어요. 예. 어떤 데 보면 피열자를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변하는데 하여튼 이게 원래 모양은 태양입니다. 해가 떠서 낮에 들에 나가서 함께 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중자인데,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은 말이죠, 중국에서 그 터무니없는 피열자를 빼자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 인자 3개 넣고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간화자, 간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체자는 틀린 용어예요. 간체자는 갑골문 시대 혹은 그 은나라 주나라 뭐 한나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복잡한 글자를 줄여 쓰는 것을 간체라 그랬기 때문에 그건 있었는 것이고, 간화자라 그래가지고 간화자라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게 해놓은 글자가 간화자입니다. 그 역대의 간체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글자 하나를 딱 찍어서 앞으로는 이 글자만 법적으로 쓰라 해서 규정해 놓은 글자가 간화자예요. 그 간화자에서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과거에 어떤 이 민중들 사이에서 중자를 뭐 사람 셋이 중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데를 보면 이렇게 꼭 돼지 시자처럼 피열자의 돼지시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피 흘리는 돼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골문 시대에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했던 이거를 간화자로 규정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 홍콩은 아닙니다만은 홍콩은 그 번체자 그러니까 정체자를 그대로 쓰고 있죠. 싱가포르나 중국 대륙 가면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인지 세계가 뭐야? 그러면 저게 대중 중자구나. 네? 이런 뜻을 알게 됩니다. 중오지 대중들이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한다. 저놈 죽일 놈이야. 저놈은 육실을 할 놈이야. 저런 놈은 말이죠. 또 가장 심한 형벌이 뭡니까? 중국에서. 능지처참 할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닌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찰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큰 집에 말이죠. 이 종갓집이에요. 이 제사를 재는 제탁이 탁 있습니다. 이 귀신이죠. 귀신 기자 제탁이잖아요. 제탁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탁에서 이 휘성에서 나온 피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 육자가 있죠. 고기가 있죠. 이건 손이죠. 이 위에다가 갖다 놓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빼버리면 제사 제자인데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무슨 의미를 담았느냐면 제사 고기 혹시 변하지 않았는지, 응? 이른바 요즘 우리말로 조율 이시가 차례대로 잘 배치가 됐는지, 응? 방 동두서미가 됐는지, 꼬리는 그 고기를 넣을 때는 동쪽에는 머리를 넣고
꼬리는 이 서쪽에 놓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 맞게 했는지 자세히 살피는 거 여기 찰자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자세히 살피다는 경찰, 검찰, 시찰, 이 전부 이 찰자가 자세히 살피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필찰은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정말 그 사람이 육시할 놈인지 경칠 놈인지 능지처럼 할 놈인지를 확실히 안 뒤에 결정해야지. 인운력, 아까 말한 인운력은 남이 말한다고 나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이 말한다고 자기가 막 따라하는 말, 아까 저 사상 얘기 합니다만 이게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사상 가운데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남이 말한다고 자기 따라서 말이죠. 자기 주관도 판단도 없이 그냥 휩쓸려 다니는 이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여러분 촛불에 막 휩쓸려 다니는 사람 많고 태극기에도 휩쓸려 다니는 사람 많고 자기 주관이 없이 그냥 주위의 상황에 그냥 어물 넘어가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깨어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확실한 지식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냉혹한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진정한 지식인이고 참된 시민이잖아요. 우리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르르 저르르 자기 주관 없이 주체성 없이 몰려다니는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그래서 중호지 필찰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반드시 살펴보고 중호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저 사람은 누구나 존경해야 돼. 저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난 말이죠. 우리 곁에 다시 오신 부처님이야. 혹은 예수 부활이야. 이렇게 떠드는 인간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요. 필찰은이에요. 이 뒤에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해야지. 휩쓸려 가지고 말이죠.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는 똥덩어리처럼, 고목처럼 이리저리 이 물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주체성 없는 인간들을 공자님은 멍청이라고 싫어한 거예요. 깨어 있어라 항상.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중오지 필찰은, 중호지 필찰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 사람이 다 그를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보고 여러 사람이 다 그를 좋아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를 살펴봐야 돼.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알고 보면 이놈들 가운데는 어떤 놈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선자, 사기꾼이 있습니다. 중오지 필찰은 가운데서 성인이 있어요. 성인 현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여버린다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올려준다. 얼마나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공자님은 이런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넘어갈까요? 자왈 인능홍도 비도홍인.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도를 넓히다. 홍은 뭡니까? 홍은 활을 쏠 때 활을 시위를 잡아당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히는 거죠. 공간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능홍도 비도홍인. 참 중요한 말이죠.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 여러분 이 글자 설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사람이 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가 사람을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도가 뭐냐 이거예요. 도가 뭐냐. 송나라 때 그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 송사의 송나라 역사가들은 정리할 때
도학파라 그랬습니다. 이 도학파. 주자를 비롯한 주자가 대표가 되는 도학파라 그랬어요. 리학파라 그러지 않고요. 도학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리가 있는데 리도 중요하지만 도도 중요해요. 리는 말이죠. 리는 만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도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원리라는 뜻이고, 이거는 실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도학파라 그러면 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성리학파 그러면 물론 의미는 이 성과 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넓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부러 도학파, 도학전이라 그래가지고 열전에다가 도학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네. 성리학의 핵심 분자들을 도학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 특히 이 도학파의 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자는 주에 보면 이런 줄을 달았어요. 네. 도체무위. 이 도체는 무위. 역사를 하지, 이 무위란 건 뭐냐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자체가 이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인다든지 어떤 조작이라든지 이 개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도가 결국 리와 마찬가지지만 도와 리가 같은 말이죠.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도와 리가 도리에 맞게 해라, 도리에 맞게 해라. 근데 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라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라는 것은 첫째 무정의. 네, 무정의. 정도 없고 의도 없다,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리라는 것은.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무개탁. 계산도 하지 않아요. 계산은 컴퓨터나 수파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컴퓨터 수파이 아니라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라든지 도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개탁이라는 건 뭡니까? 탁이라는 건 촌탁이라는 건 재는 거 있잖아요. 재는 거. 이 길이를 재고 센치 밀리미터 이런 재는 거를 개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조작도 하지 않아요. 조작. 여러분, 우리가 조작된 할 때 나쁜 뜻으로 쓰지만 그게 아니라 이때 조는 뭐냐면 창작이란 말이에요. 예.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뭘 더 하느냐 이거예요. 작이라는 것은 작위. 이것도 뭐냐면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죠. 천주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막 할 때 역사. 이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이 히스토리 할 때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이게 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도 없고 개도 탁도 하지 없고 조도 작도 창조도 창작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리라는 것은 그냥 원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원리를 움직이는 뭐냐? 움직이는 기라 이거죠. 원리를 움직이는 기라는 것은. 기는 뭐냐면 응결하기도 하고 응축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리는 정의도 없고 개탁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게 바로 한 주자의 유명한 9자 비결이에요. 9자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능홍도, 이미 하느님이 역사를 해서 유학에도 하느님이 계십니다. 상제께서 역사를 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았다. 우주를 비롯한 이 천지 이걸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을 어디까지 확대해 가지고 누릴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한 지금은 지구잖아요. 달까지 약간 포함하는. 그런데 사람이 이 도를 넓히고 확장할 수는 있지만 이용하고 연구하고 뭡니까요?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도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 물론 신의 어떤 의지를 가진 신이 있어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역사를 해서 인간의 마음을 바꿔놓는다거나 혹은 이 인간의 마음을 바꿔놓는 어떤 계시를 한다거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공자의 생각을 이 뿌리 박힌 공자의 생각을 주자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자는 공자, 맹자, 주자, 왕양명 유화의 4대 천왕이잖아요. 4대 공자, 맹자, 주자, 왕양명 네 명이 이 유학의 핵심 최고 수준의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자가 이렇게 인능홍도 비도홍인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떤 약간의 여러분 제가 또 횡설수설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산불이 리자는 떨어질 리자, 산불리속, 근데 속리산 이런 말이 있죠. 산이 이때 산은 속리산입니다. 산이 이 속세를 벗어나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는데 이 속인들이 산을 떠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속인들이 산을 떠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산은 이게 도고 리예요. 그리고 이 속은 뭐냐면 사람들인 것이죠. 인간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발전시키거나 후퇴시키거나 하늘의 이 상제 혹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를 더 좋게 만들거나 더 나쁘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지 이미 창조되어 있는 도와 혹은 리나 하느님이나 상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도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정주리학이라고 부르기도 성리학자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 위주로 사람이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반성하고 이 개과천선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이 신이 만들어주신 이 사회 세상을 더 밝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게 성리학이고 도학이고 주자학의 그리고 혹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퇴계학 혹은 율곡학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전혀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의 소소한 문제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대원칙에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9가지 구자 인능홍도 비도홍인 이 한마디에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 정말 깊은 의미에 대해서 저는 100분의 1도 설명 못했습니다만은 나머지 100분의 99는 여러분께서 탐구해서 공부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과이불개 시위가의 이거 참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도 그렇죠? 깊은 의미가 들었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과이불개 이것을 일러서 진짜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이 앞에서 즉 잘못을 하게 되면 물 꺼리지 마라. 탄자 어떻게 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탄자 이렇게 씁니까? 과즉 물탄계. 잘못을 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고 용감하게 고쳐라. 고치면 된다 이것이죠. 사람이 누구나 잘못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나쁜 놈은 뭐냐면 잘못을 해놓고도 고치지 않고 소인지 과야. 그래서 소인이 잘못은 뭐냐면 진짜 잘못은 뭐냐면
잘못을 하면 고치면 되는데 필문 반드시 요때 문은 나쁜 뜻이에요. 요 문이란 뭐냐면 이빨린 소리하고 빠져나갈 궁지를 만들고 그 금방 드러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거를 요 사기치는 걸 문이라 그래요. 소인의 과는 반드시 좀 점잖게 말하면 변명, 악착같이 빠져나갈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알고부터는요, 이거 정말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안 하기로, 옛날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봐가지고, 언제부턴가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인데, 뭐 이리저리 거짓말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거짓말 하도 많이 해봐가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믿지 않습니다. 뭐 DNA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강사는 강과 사는 이게 고치기 쉽지만 본성 난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강산 이게 강과 사는 뭐 30년 100년을 가면 바뀌지만 인간의 본성은 난개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네요. 이 난개라는 것은 난개 고치기 어렵다 그랬지. 어떻습니까? 불개라 그랬지 않았어요. 고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러면 저 횡수 노인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얘기까지 하느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100분의 1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과정 물탄계를 알고 소인지 과야 필문, 그리고 군자지 과야 뭐 불문이죠. 군자는 잘못을 하게 되면 문식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않는다. 솔직히 고백한다. 그걸 알고부터는 저 스스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 자신 편하잖아요. 마음이. 아유, 엉뚱한 얘기. 오늘 뭐, 여러분 제가 뭘까요? 횡수를 많이 하고 있죠? 횡설 수설을 준말이라고 저기, 울산에 있는 제가 나이는 저보다 한도 많아요. 학문도 저보다 더 높고, 인격도 훨씬 나은 분인데, 나은 친구, 송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보고 앞으로 자네를 횡수 노인이라고 불러주겠네. 횡수 수설 너무 길다 이거예요. 횡수 노인으로 하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송 선생님에게 늘 감사해요. 횡수 노인. 멋있잖아요, 여러분? 과의불개 시위가의 글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왈 오상종일이사 오상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나 무익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효학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찍이 상이랑 뭐뭐 한 적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일찍이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종일불식,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여러분, 하루 세 끼를 안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배가 고파요. 그런데 공자님이 한 번은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종이야 불침, 밤에 잠 한 잠 자지 않고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말이죠. 이사,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이사.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 사자의 윗부분은 뭡니까? 이게 신자죠?
신자. 밑에는 뭡니까? 심이잖아요. 이 신은 사람의 머리잖아요. 머리 부분이고, 심은 사람의 심장을 그린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심장과 이 머리 속의 머리에 생각의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생긴 겁니다. 이 밭전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밭전자 아니에요. 밭에서 뭘 생각하느냐? 아, 이 농사가 잘 돼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망문생의, 글자 생긴 꼬라지를 보고, 뜻을 마음대로 생각해내는 걸 망문생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자는 이 의자를 써도 이 의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이 글자가 이렇게 쓰기 쉽게 변해서 그렇지 옛날 원래의 모습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원래 모양 이 모양이죠. 네. 그래서 생각해 곰곰이 이때 세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거 진짜.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생사에 관한 문제, 혹은 이 공자님이 현실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난세를 치세로 바꿀 것인가, 난세를 치세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신에 관한 문제인지, 혹은 사생에 죽고 사는 사생에 관한 문제인지 뚜렷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각각 짐작을 해서 여기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익, 큰 도움이 못 됐다 이거예요. 큰 도움이 못 됐어요. 무익. 네. 별로 크게 유익하지 못하더라고요. 불여학이야. 학이라는 건 뭡니까? 배운다. 앞사람 앞에 내보다 동시대나 전시대의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견 혹은 발명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 불여학이야. 배우는 것만 못하겠다. 배움의 중심은 뭘까요? 옛날 사람들이 쓰는 고전이죠. 고전. 이 고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책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의 세월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대부분이 이 난파선에 해버리고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그 쓰나미 같은 것이 오고 말이죠. 어떤 강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 고전이에요. 그리고 고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수십만 권의 이 현대에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한 10년 안에 나오는 거 수만 권의 책들, 세계적인 명저도 많죠. 100년 뒤에 몇 권이 남을까요? 한두 권 남으면 대단한 일이죠. 10만 권 중에 한두 권만 남아도 대단한 일이에요. 고전이라는 것은 최소한 3,000년 동안의 풍파와 이 회방과 비판을 이기고 남은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이 중요한 겁니다. 오상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나 무익이라 불여학야. 내가 일찍이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해 보았는데 유익한 게 없었다. 별 도움이 안 됐다 이거예요. 배우는 것만 못하였다. 배워라. 그리고 공자는 학이 쉽지 않을까? 학자로 시작하잖아요. 학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의 논어는 여러분 학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지인으로 끝나요. 이 세상을 이 인간 세상, 이 지인이라는 한 개인도 통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가는 곳.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을 아는 것이 바로 학입니다. 이거 공자의 학문이에요. 바꾸면 공자님은 지천이 아니고 마지막 종점이 지천이 아니고 지인이잖아요. 그 논어의 마지막 구절이 지인입니다. 지인야. 마지막 구절이 지인야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안녕과 편함 뭐 이런 거를 그런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아예 그리지 않아요. 안 그린 그림이 사실은 더 무서운 그림이라고, 더 큰 그림이라고. 공자님은
인간 세상에서 이 타고난 양심을 그대로 하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 마음에 물어 부끄러움이 없으면 죽으면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 집단에 종교 기관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혹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양심대로 살고 남을 도우고 사회 이른바 그 발전에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 아니더라도 남에게 좀 더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 기소불력 무시의인,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죽으면 당연히 가는 곳이지, 이 영혼이 편한 곳, 안식처가 있다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모든 최선을 다, 최고의 선을 다하라. 진선미 가운데서 선을 다, 진리도 좋고 미도 좋지만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 선을 다하라. 선, 착할 선자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이게 공자님의 종교관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왈 군자 모도 불모식 경야 뇌제 기중의 학야 녹제 기중 군자 우도 부르빈. 야, 이거 참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군자 모도 불모식을,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도를, 군자는 뭐는 도모하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는 말이고, 도를 추구하지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경야, 농사 지을 경자지요. 농사를 지어도, 그렇죠? 그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어도 뇌제 기준, 농사 흉년에 들어가지고, 이 뇌라는 것은 배고프고 굶주림이에요.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고, 학야, 학문을 해도 녹제 기중의, 이 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들으면 공자님은 농사 그거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왜? 짓다가 때때로 흉년에 들어가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인재로 추천을 받아서 벼슬을 해야 돼. 벼슬. 녹은 녹봉이라 그래서 그 공무원이 받는 이 월급을 녹이라 그래요. 그걸 받으면 그거는 이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월급이 나오니까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군자는 원칙적인 도를 걱정해야지, 가난하고 뭐 이런 걸 걱정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공자님이 그러면 농사를 짓는 걸 가장 농자 천하지 대본이고, 공자님이 이 제자와 제나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말이죠.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 이 노나라보다 사람이 많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 사람이 많을 때는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부자를 만들어야지. 1번. 다 부지. 다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지, 윤리, 도덕, 이런 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게 공자님 말씀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교육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는데, 가장 먹고 사는 것은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그걸 무시하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는 농사를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못 된다. 차라리 농사 안 지는 게 낫고, 너 짓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급제하거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월급을 받으면, 복록을 받으면 말이죠. 굶고 이런 것을 없으니까 더 좋다, 이것이. 그러니 군자는, 녹을 더 중시해야지, 그냥 그 농사를 중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당연한 줄 알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고 주장하면서 정말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다산 정야경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군자 모도 불모식 경야. 이 군자는 이 모도 불모식 놓고 그 다음 뭐냐. 경야라는 것은 뭐냐면 뇌제 기증후. 이걸 공자는 다산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미 배가 부른 자가 경야 농사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농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뇌제 기중이 뭐냐면 양식 수급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곳간이 비었거나 이렇게 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뇌제 기중이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자가 배부른 사람이 농사를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 농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양식 수급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뇌제 기준이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학야 녹제 기준은 뭐냐면 그가 학문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학문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녹이 이미 자기가 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관리가 되어 가지고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문에 더욱더 신경을 쓴다 이런 말이라 이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미 배고픈 것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가볍게 보고 벼슬 하는 것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럴 때는 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엉뚱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산 선생의 아주 이 해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설에서 농민 무시, 농민 멸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한 해석이 바로 그러니까 이 경서는 항상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의미는 해석자에 따라 해석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를 해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압축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짜 본뜻이 뭔지는 해석자에게 탁월한 해석자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도 시무 없다. 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고는 해석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의를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는 해석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의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다산 선생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그건 바로 배경이 그 마른 농자천하지 대본이라 하면서 사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인들이나 상인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산은 원래 높았고 그게 상, 공, 농으로 떨어져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농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을 또 근거를 사람들이 논어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야 뇌제 기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부른 자가 농사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고 학야 어떤 사람이 배워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우선 월급을 받아서 기본 생활을 해결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단계를 더 높여가서 자기를 이루고 남을 이루는데 한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은 한 사람이 이럴 경우에 이렇게 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 농부와 농과 사를 갈라놓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것도 역시 뭐 논어에 중요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없네요. 그 얘기하겠습니다. 자왈. 지급지, 인불능수지. 지급지란 말은 지혜가 거기에 미치더라도, 지혜가 거기에 미치더라도, 인불능수지, 인으로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수득지, 비록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필실지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이겠죠. 지급지. 그러니까 지혜가 거기에 미쳤더라도 인이 그 사람에게 인하지 못해서 그 지위도 될 수 있고, 뭐, 특별히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됐다든지, 뭐,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혹은 국무총리, 장관이 되었다든지, 남에게 영향을 주는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지식이 거기에, 이 지식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러가지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사랑의 마음 혹은 기소불용 물시의인이라든지 애인,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비록 얻었다 하더라도, 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청문회를 넘기지 못해서 날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경우, 비근한 예를 보면 그런 예를, 물론 그 최근 정치사에서는 청문회에서 걸려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아주 숫자가 극히 적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갈수록 청문회 제도가 생겨난 뒤에 그게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낙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급지, 인불능수지, 수득지, 필실지, 이런 거가 비슷한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인이 없기 때문에, 불이나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급지, 인능수지. 우선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이 지라는 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러죠? 또 인으로서, 또 그 사람이 또 어지르기도 해요. 인으로서 그것을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킬 수도 있는데, 불장이이지. 이 장이라는 건 장엄하다. 이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숙한 태도예요. 아주 무겁고 경솔하지 않고 엄숙한 신중한 태도. 이것으로서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라는 것은 림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임하다. 임하다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기독교 주기도문을 보면 뭐,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옛날에 이 임이라고 말을 썼어요. 요즘 고쳤다 그러는데, 이자를 뺐다 그러는데, 이나 임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뭐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뭐 이 날라지 임이라 그랬는데, 요즘 임이라고 고쳤다는데, 이나 이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엄숙한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달랑거리고 까불고, 조령모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무거워야 된다. 그 몸무게가 무거우라는 게 아니라 태도가 아주 무거워야 된다. 예. 다선 선생이 자기가 존경하던 그 번암 최재공 선생 얘기할 때, 최재공 선생이 영의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조 때. 거기 보면 최재공 선생이 눈이 한쪽이 약간 사팔이고 작았대요. 키도 한 170이 안 되는, 그런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였는데, 딱 앉아서 있으면 거기 병조 판사, 무슨 판사들이 덩치가 사륵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조그만 산으로 보이고, 이 어른이 태산처럼, 백두산처럼 높이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장이이지 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태도로 그런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있어 보여야 돼, 사람이. 몸무게가 아니에요. 정신의 무게.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거죠. 정신의, 위대한 지도자는 정신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지급지, 인능소지, 장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인으로서 그걸 지키더라도 엄숙한 태도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가 급지, 지급지,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인능수지, 또 인으로 그걸 지켜내며 장이 또 거기다 엄숙한 태도로 임해요. 삼위일체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행동을 할 때 예의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미선야, 선의 단계, 진선진미할 때 선의 단계에 이른 것이 뭐 가장 훌륭한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 것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급지하고 또 인으로서 수지하고 그 장이이지하고 지급지, 인능수지, 장이이지하고 거기다가 예를 더 플러스 해야 완전하다 이거죠. 완전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이거. 예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라는 것은 이 속의 의미가 엄청나게 깊고 무겁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이 동양 사회에서 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법과는 다른 거예요. 예법하고 할 때 예는 좀 큰 것이고 예 속에 법이 들어가 있겠죠. 유학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내가 법 속에 예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이 지급지, 그 사람이 그 많은 지혜와 능력이 우선 거기에 그 자리에 미치고 또 어진 인이 있어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이 기소불능 물시여인 이러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 태도도 장중하고 무겁고 또 거기에다가 예까지 갖추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언제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나보고 죽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한 70년 살아왔는데 6.25 바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지도자를 구경도 못 해봤네요. 그림자도 못 봤네요. 이런 지도자. 물론 어렵겠죠. 이런 성군이니까. 이쯤 되면 정말 진정한 군주고, 진정한 리더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옛날에 그 왕조 시대에 둘러본다면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은 그래도 세종대왕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많았던 조선시대의 왕 가운데 딱 한 명이 있긴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요, 뭘 하나 빠져먹었는데,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요, 제가 한 가지 빠져먹었는데 참 중요한 걸 빠져먹었어요. 여기에 인자하고 숫자하고, 두 글자 있죠. 인자하고 숫자하고. 요거를 합치면 뭐가 되죠? 동사를 앞으로 빼내면 수인이 되잖아요. 수인.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왕양명의 이름이 왕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논어 시간에 유학의 4대 천왕, 그러니까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4명 공자, 창시자인 공자, 그 아성인 맹자, 그 다음에 주자, 그 다음에 왕양명. 이 4명이 바로 4개의 기둥이기도 하고 4대 천왕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인 왕수인의 이름이 여기서 딴 겁니다, 여러분. 왕수인의 아버지가 이름이, 제가 이름을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왕화. 왕수인의 아버지가 왕화라는 사람, 중화민국 할 때 왕화라는 사람인데, 왕화가, 여러분, 그 당시 명나라 때 그 대륙 전체에서 시험에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왕수인은 장원급제 못했어요. 아버지 왕화는 장원급제한 아주. 그래서 뒤에 장관, 요즘 말하면 그 상서니까 장관까지 했던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들보다는 이 학문적인 능력이나 오성이 훨씬 못하다는 걸 뒤에 알게 됐죠. 자기는 그냥 노력파이고 아들은 천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왕수인은 이 양반 여러분 양명학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는 주작을 이 조선이 개국할 때 국교로 삼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 제자백가를 물리치고 파출 백가하고 독존 유술이라 그래서 공자의 그 유학을 국교로 삼고 내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은 이 성리학을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주자학을. 그래서 뒤에 양명학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우선 그 뒤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양반이 왕수인이 1472년에서 1529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8세를 환갑도 못 산 사람인데도 이 사상사에 큰 뚜렷한 엄청난 그 남겼죠. 공자 73세, 맹자 85세, 주자 71세, 70세, 거기에 비하면 왕수인은 58세니까 좀 적게 살았죠. 근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한 것이, 어릴 때 상황을 보면 엄청 괴짜였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공 같은, 농구공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괴짜였는데, 결국은 온갖 좌절과 시련을 겪고 마침내 성인의 반열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삶에 있어도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양반 삶에 있어서, 이 양반이 어릴 때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 서당의 서당 뭡니까? 서당 훈장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이 뭘 대답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입신 출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꼬마 왕수인이가,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장 크게 잡아야 되는 목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꼬마가. 그럼 나는 성인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생각이 처음부터 남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온갖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별거를 다 공부를 하고, 유불도, 한때는 도사가 되고 싶어서 도사에 또 환장하고, 또 불교를 떼서 공부를 크게 죽어라 하고. 한 번 이 양반이 장가를 가는데, 20대 전에, 20 전에 장가를 갔는데, 이 중국도 우선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데려오는 그러한 것인데, 조선 후기에도 그랬죠. 조선 전기에는 아예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하도 이상한, 또 조선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이라고 헐뜨는 바람에, 비판하는 바람에 바꿔가지고 가서 친형, 그래서 가서 모셔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만, 그 양반이 장가를 가가지고 첫날 밤인데, 신부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첫날 밤에 사람이 없어 버렸어요. 밤새도록 찾아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 그러고 이 사람이 저녁 때 산보를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였기는 점점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니까 둘이가 어디에 가서 도관에 갔겠죠. 밤새도록 얘기를 하다가 그날 밤이 결혼식 첫날 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몰두, 집중, 무서운 탐구력, 이런 걸 가졌던 분이 왕양명인데, 그건 하나의 뭘까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고, 왕양명의 핵심은 바로 심즉리. 이 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그대로 자체가 심즉리. 마음이 바로 리다. 리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지행합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행합일. 이 지라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타고난 양지라고, 맹자에 나오는 양지, 양능의 양지, 양능.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 그리고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뭐 젖을 빤다든지 뭐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뭐 나쁜 게 오면 밀어낸다든지 이런 거, 이 무의식적인, 의식 없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뭘 알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저절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이 선천적인 암. 이것을 양지라 그러는데, 양지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인간의 이 성선설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직각으로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허위고 사기꾼이고 엉터리다 이겁니다. 이게 알고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행합일, 그리고 치양지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고난 양지를, 이 치라는 건 뭐냐면 극치의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 수련을 하고 한 길과 이 상태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주장.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 이 다산 뭡니까? 이 양명학의 왕수인의 학문의 핵심이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지금 노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이거를 끝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지, 인불능수지, 수득지, 필실지, 지급지, 인능수지, 불장이이지. 이자는 이 림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그냥 불장이임지, 즉 민불경. 지급지, 인능수지, 장이지, 동지불일의 미서냐. 그러니까 거기다 옆에 동지 빼버리고 동지일에 하면 여기에 선자를 미자를 바꿔가지고 진자로 진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급지,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어떤 자리에 가건, 회사에 어떤 말단 뭐 계장 개원 CEO 아니 뭐라 합니까 그 모임의 대표를 뭐라 그러죠? 무슨 장애라 그러죠? 하여튼 뭐가 되건 간에 이 지급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 능력이 되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팀장이 되건 간에 능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인을 가지고 플러스 인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또 행동, 점잖은 행동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점잖은 행동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신뢰한다든지 결례한다든지 비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성추행 있죠. 성추행을 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페일이 이렇게 페일이 그러면 이 성추행이라는 말입니다. 비례. 요즘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죠. 페일이 그러면 바로 이놈이 나에게 지금 성추행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페일이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